자, 가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화법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렇게 예상하세요. 우리 이번 주 오늘 수업은 이걸로 올인될 거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의 수업도 뒤쪽에 남은 지문을 마저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내놓고 수능 특강 남은 것들을 처분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수능 완성은 나왔지? 학교에서 수능 완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학교도 있나 혹시? 수능 완성도 이제 어쨌든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 그때 그런 부탁 드렸었을 거야. 특도 어쨌든 지금 다 풀고 끝내버려라. 이렇게 먼저 푸는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지? 풀어놓고 수능 완성도 지금 슬슬 앞부분에 개념학습이라고 이런 작품들에 뭐가 나왔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이렇게 해서 예습하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부분, 학교에서 수업하는 부분, 복습 작업까지를 텀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면 학습의 유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가뜩이나 할 거 많은데 이것저것 시키는 것도 많거든. 네. 자, 아무튼 화법과 작문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뭐야 이 숫자가 왜 이래? 자, 1번부터 3번 가볼까? 자, 무슨 얘기 나오는지 봅시다. 선생님 항상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본다. 문제를 보면서 무슨 작업을 한다? 내가 어떤 지문을 읽게 될지, 뭐를 신경 써야 될지를 예측 작업을 하고 시작한다라고 했었지. 다만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는 곤란해. 선생님은 지금 문제를 천천히 보면서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지문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훑어보면서 무슨 문제 나왔음, 이런 식으로 접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1번 문제 말하기 방식 나왔지. 그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청유, 통계, 반론, 경험, 비유 이런 단어에 막히면 팡팡팡 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됐지? 그럼 지문을 읽다가 방금 뭐 공유하는 경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지워지겠네? 두 번째 지금 청유형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지워질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지문을 다 읽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끝나버리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다음은 위 연설자가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 위 연설을 바탕으로 요것만 읽으면 되네. 위 연설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이렇게 새로운 유형으로 내놓은 거야, 그치? 하지만 역시 우리가 새롭게 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죠? 지문 보시면 나중에 이제 디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하나를 유사하게 써서 너희들을 현혹하는 부분의 문제가 또 똑같이 패턴화돼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3번 위 연설을 듣고 취지에 공감하는 학생이 기억에 주목해서 친구들을 설득한대. 문장 구성이 조금 복잡하다, 그지?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농도의 말하기인지 확인이 될 것이고, 뭔가를 우리에게 설득하려는 목적이겠지? 그 설득하는 말하기에서 기억의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말을 이어나가야 될지 연결을 보래요. 자, 문제 내용이 역시 조금 새롭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라고 해서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그리고 우리는 살짝 그림도 이미 봐서 알고 있어. 연안 생태계와 관련된 무슨 연설 지문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고 접근해주면 돼. 됐지? 자, 그런데 지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사건이라기보다는 에피소드지. 선생님이 지금 재수반도 하고 있잖아. 재수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딱 시작하는데, 선생님, 선생님은 문제부터 먼저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600자랑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600제를 끝날 때까지 계속 해봤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던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육모평을. 그래서 저는 육모평 제가 하는 방식대로 했어요. 참고로 이 친구가 하는 방식은 원래 뭐였냐면 지문을 먼저 읽어 그냥. 그리고 먼저 머릿속에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띄워놔. 그 상태에서 지문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러 가는 거야. 선생님이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지양하자라고 말씀드렸지.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풀었더니 시간이 더 아껴지더라 이거야. 왜냐? 그동안 자기가 오랫동안 풀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이 그 상황에서 너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야. 잘했다 라고 말을 했지. 그 잘했다는 뜻은 뭐예요? 자신의 풀이 전략을 점검했다는 뜻이잖아. 그게. 나는 어떻게 해야 빨리 풀 수 있어? 선생님 말했잖아. 포커스는 뭐라고? 어떻게 해야 1초라도 빨리 풀까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친구는 훌륭한 일을 해주신 거지. 선생님의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게 옳다. 다만 아무런 전력도 없는 상태라면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해되셨나? 오케이. 그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 나왔는지 봅시다.
첫 번째 대답부터.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봐요. 꼼꼼하게는 안 읽을게. 필요한 포인트만 읽을게.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 지워지지 않니? 1번 문제, 4번 선택지 지워지지 않아?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었대. 지금 공유하는 경험 모두 가슴 아파했다. 맞지? 그리고 참고로 이럴 때 꼼꼼하면 이래서 나오는 거야. 그럼 공유한 경험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아니죠. 뒷부분까지 다 읽어야 돼. 그걸 통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지금 비극이라는 말을 그 다음 문장에 썼어. 맞지? 여러분 모두 아파했고 그건 비극이에요. 공유하는 경험, 심각성. 맞지? 그러면 4번이 지워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워 넘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대? 연안 생태계의 가치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글의 목적이다. 확인했죠? 갑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통계 딱 떴죠? 그러면 또 1번에 2번 선택지가 지워지러 가야 될 거야. 확인해볼까? 통계자료를 근거로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대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되게 당연한 소리 아니야? 통계자료나 인용자료의 특성이 뭔데? 주장의 신뢰성을 더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또 하나 지워졌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서 산림 조성에 힘써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연안 생태계 또한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래 그럼 봤어? 계속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비상도 딱 들어오죠. 그럼 지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워지고 있나? 이게 뭐예요? 물론 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라고 말하는 반론이잖아. 반론 3번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했지. 그리고 그 뒤까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어. 뭐라고?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럼 나도 좀 해보자 보자. 하지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찾았나? 됐어? 산림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이 연안 생태계 조성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3번 선택지 지워지는 겁니다. 계속 또 정통이 또 나왔고요. 뭐 전체 갯벌의 면적은 산림의 4%에 불과하지만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은 37%를 차지하더라. 뭐예요? 가성비가 끝내주더라. 그 얘기네. 그치? 그 여담이지만 지금 갯벌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잖아. 혹시 그 구글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거 펼쳐보시면 보통 우리가 가고 싶은 데 찾아보니까 그런 데를 잘 안 보는데 혹시 뭐 북한 쪽을 한번 들여다본다거나 해안 쪽 라인 한번 들여다본 적 있어? 지도가 이렇게 돼 있을까? 지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때문이지? 카르사우 때문에 갯벌을 다 그 위에 흙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갯벌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지금 온난화가 심각해졌지. 엊그제 뉴스 나왔던데 그 이름이 뭐야? 우리 흔히 춥다라고 하면 인식하는 제일 대표적인 도시 하나. 시베리아에 어디? 모의고사? 뭐라고? 오임약품? 오임약품? 그건 뭐야? 세상에 제일 좋은 거기요. 야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형이? 오케이. 거기가 맞나? 아무튼 선생님 지금 도시 이름 까먹어 버렸는데 거기가 원래 추워야 되는 동네인데 이틀 전에 온도가 38도를 찍었대요. 친구 아님? 그러니까 러시아 지방이야. 참고로 극지방에 가까운 그 항상 영구 동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동네였는데 참고로 그렇게 열이 높아지니까 그 지반층이 물이 녹아가지고 무너져서 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난화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내 현안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의 현안들은 문제가 되는 경향이 세요. 오케이? 알아두시면 그런 것도 참고 삼아 보시면 좋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음 단락 가봅시다. 또한 연안 생태계는 탄소 저장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카본이라는 게 있는데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 저장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그 이산화탄소가 다 어디로 가겠어? 대기 중으로 갈 거고 자연스럽게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혹시 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양에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무슨 가스 이런 것들도 많이 묻어버리고 있거든. 근데 태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류를 하는 거라잖아.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이래. 그러니까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지금 해수가 품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것이 기화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쪄주는 거지. 화성 내는 거지. 금성 내는 거고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당장 걱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장 쪄주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잖아.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냐? 철학적 고찰도 종종 필요해. 나는 왜 사는가?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블라블라 보호해야 돼요. 자 마지막 5번 단락까지 왔어. 지금 우리가 연한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그 영상 무슨 대담막 보냈잖아. 다큐멘터리에서. 그것도 얘기하는 것 같아.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를 좀 줄이고 나무 한 그루도 심고 그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이자 적자연고인 지구의 보물. 비상등 들어와야지. 지금 지구의 보물이라고 말한 건 실은 뭘 말하는 거야? 연한 생태계를 말하는 거잖아. 무슨 표현이 나왔어? 비조 표현 나왔지. 지문을 읽고 끝내자마자 자연스럽게 답은 몇 번? 1번은 1번이다 라고 나와야 돼.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 정도의 레벨이야. 아시겠지? 자, 청약 문장 딱히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지. 청약 문장 있었지. 마지막 문장에 동참합시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1번 선택지를 보면 청약 문장을 사용했어. 오케이, 좋아. 그런데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했어? 여기서 주장이 뭔데? 연한 생태계를 보호합시다. 그 주장이 어떤 논란을 일으켰어? 아니잖아. 됐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2번 문제는 포인트로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다? 지문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2번 문제는 뭘 보셔야 되는가? 오답의 패턴을 읽어주세요. 자, 이거는 바로 문제로 치고 들어갈게요. 자, 선택지를 보면 이거 3점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률이 90이었단 말이야. 하나하나 분석해보다 선택지 5번을 볼게요. 이런 말이 돼 있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로 번역이 될 수 있어? 산림 조성이라는 말이 있었지, 지문 속에. 그치? 산림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었어. 이거를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어. 키워드는 대체였던 거야. 대체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대신하여 자리를 바꾸는 거지. 체인지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이 맞는 거라면 산림을 없애는 대신 연안 생태계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지문에서 방금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나무 한 그루와 함께 라고 했어.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연안 생태계를 보호하자라고 돼 있었지. 그게 바로 꼼꼼함이고 디테일인 거야. 됐지? 오케이. 여기서 대체라는 말 쓸 수 없었습니다 라는 걸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평가원에서 문제의 오답을 만들 때 이런 패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이 문제가 3점인 이유 뭐겠어? 현혹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치? 막 그림 자료 나오고 막 CO2가 흡수되고 화살표가 위아래로 움직이고 싹 다 뭐다? 페이크다. 핵심은 5번에 있었잖아. 그치? 이런 것들도 느껴주시면 돼요. 알겠죠? 3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차분히 순서대로만 적응해 주시면 돼. 위 연설을 들었어. 오케이, 우리 들었잖아. 취지에 공감했다면 연안 생태계 보호에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 상태에서 기억에 주목해서 설득을 한대. 자, 1번 연안 생태계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하자. 이거 아니잖아. 무심했다가 아니라 알고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잖아. 땡. 2번 블루카본이 지구온난화의 원인 잘못 읽으셨죠? 얘는 중등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3번 북극곰의 모습에서 블라블라 산림 조성의 시급함을 알리자.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지? 이 글의 포인트는 뭐였다? 연안 생태계를 조성하자였어. 4번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맞지?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심을 담자. 완벽하게 설명했잖아. 장난 안 하나? 4번이지? 참고로 5번은 뭐가 문제야? 북극곰과 공생이라고? 뭔 갑자기 공생? 그쵸? 근데 공생이 됐다 치자 그래. 함께 살자 그래. 그러면 나무 한 그루가 의미가 있는 거야? 이 글의 내용이? 아니죠. 연안 생태계를 살리자였죠?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1번부터 3번까지를 봤습니다. 3번도 역시 평이한 레벨, 거의 주름 레벨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꿀꺽 삼키시고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4번부터 7번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 다시 한번. 전통적으로 4번부터 7번 영역은 화법과 작문의 묶음 지문이었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뭐를 먼저 보라고 했었냐면 다음 글을 읽고 부분을 봐달라고 했었어. 이 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통은 4, 5번과 6, 7번으로 찢어지니까 그에 적응을 하고 있었잖아. 자, 한번 상태를 살펴봅시다. 가는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나는 대화고 다는 번역문이야. 가나다까지 있어? 라고 일단은 낯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 그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빨리 풀어야 되지?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야? 허허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풀지 마시고 오케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전략을 세우세요. 전략을. 선생님이 그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친구들이 몇몇 있었을 거야. 문제를 푸는 우리들은 머릿속에 지휘통제실 하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걸 메타인지라고 되게 멋진 말로 표현을 하지. 메타인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란 뜻이야. 내 뇌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이게 뇌의 100%면 95%는 문제를 풀고 있어야지. 5%는 전체를 보고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비율을 든 거야. 오케이? 진짜 그런 야 지금부터 95% 활동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만 이걸 신경 써야 돼. 여러분들은 1, 2번, 3번의 문제를 방금 풀었지? 아 지금 나의 문제 풀이 속도는 이 정도야. 다음 문제 세트는 이런 걸로 예상돼. 어떻게 푸는지 전략을 세워야 해. 막 풀고 있는 외중에 아직 남은 문제는 몇 부분이 있었어. 아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문학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작품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시간 분배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시간 분배 전략까지 얘가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무슨 꼭 다음 문제는 4번이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좀 염두에 두자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인데 많은 친구들이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많이들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데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첫 번째는 연습량 부족이 맞잖아. 우리 모두 인정하잖아. 그지? 연습량이 부족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시간이 부족했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문제, 내가 효율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나에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버리는 선구안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건 지통실에서 나오는 거지. 뭔지 알겠지? 지통실, 지휘통제실이 줄말이 군대 용어긴 한데 아무튼 간에. 네. 자 봅시다. 문제부터 먼저 볼게. 가나다를 비교해서 이해해보자. 선택지가 무슨 말이 나왔나? 뭐야 이거? 문어? 비언어? 구어? 어허. 개념 싸움이긴 한데 솔직히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 그치? 이건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5번 A, B에 대한 설명이야. 살짝 보고 와. A랑 B가 서로 연달아 붙어있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A, B를 바로 읽고 바로 풀어버리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라고 전략을 세우는 거야. 만약에 A가 나지문에 있었고 B가 다지문에 있었다면 A를 지워놓고 넘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기한테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6번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부터 미음의 각각의 내용을 반응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6번 문제는 잠깐만 4번, 5번, 6번 문제는 특히 요즘 화작의 어떤 패턴을 많이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해요. 화작 패턴이 마치 뭐인 것처럼 독서 지문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나 모르겠어. 본문을 준 다음에 보기의 사례를 주고 여기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봐, 분석해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잖아. 화작이 점점 독서화되고 있다라는 경향, 그거에 준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7번 문제, 다를 쓸 때, 이건 다의 지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지문을 보시면서 이 녀석은 전개 과정에서 A부터 E까지를 찢어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을 정리하라는 문제니 지문을 읽을 때 총 5분절 작업을 해줘야겠다는 전략, 아주 훌륭한 전략 아니야? 오케이? 6번 잠깐만 7번 문제지. 오케이? 7번 문제 문제를 먼저 보고 전략이 잘 먹히는 것들을 세워보는 것을 연습하는데 훌륭한 문제라는 얘기지. 다지문 자체를 딱딱 끊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게 딱딱 끊어가면서 다지문을 풀 때 7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버리면 좋겠구나라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에 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가자. 자, 가의 내용은 뭐였어요? 요즘 참고로 이 질문 왜 나갈게? 최근에 핫 이슈 민식이법 맞잖아. 최근 이슈가 제재가 된다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 민식이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무슨 개뿔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하지만 요즘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아무튼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식이법의 핵심은 이거야.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구역에서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들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경우는 꼭 막아야겠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람들을 계도해 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그런데 선생님도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사고가 나는 이유가 운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선생님 애들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사고가 나는 거냐면 애들은 갑자기 튀어나오거든. 그렇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장소 뒤에서 갑자기 공이 삥 나오면서 애들도 평화가 같이 날아오잖아. 이건 뭐 아무튼 간에 그걸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저 앞에서 본 거랑 지금 내 눈앞에서 본 거랑은 반응 속도가 다르다고.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불법 추적자 때문이잖아. 길거리에 이렇게 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차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보면서 갔겠지 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이 사람도 물론 처벌받아야 되는 게 맞지. 조심해야 될 곳에서 속도를 높였거나 부주의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얘들이라는 거야. 이게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다 줄 서가지고 줄 설 필요도 없지.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5초 이상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버린다면 사고가 안 나지 않을까? 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잖아. 이렇게 길이 다 보이잖아. 다 옆에서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길을 가로막는 현수막, 뭐 땡땡땡 학원, 우리의 미래 아이들 태권도로 보내세요.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 그럼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갑자기 흥분해서 생각해봤어요. 뭐 아무튼간에 가지문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나지문을 지금 보실 건데 참고로 나지문을 읽을 때 몇 번 풀자? 5번 풀자라는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가자. 야, 글 봤어? 아, 봤어. 애들 많던데? 건의문 쓰자. 오케이, 좋아. A 시작했어. 바로 내 생각인 첫째로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애들이 스스로 타고 오는 건 아닐 거야, 그렇지? 보통 부모님이 대낮에 주시니까. 오케이. 근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다리를 다쳐서 할 수도 있고 집이 뭐 저기 멀리 경기도인데 서울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내 기억에서 차에서 내리는 애 중에 다리 불편한 애는 없던데? 집도 안 먼데 타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아유, 근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될 거 아닐까? 자, 학생 1이 2번 말했고 학생 2가 1번 말했고 학생 3번이 1번 말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바로 5번 풀러 가야지. A에서를 지우러 가는 거야 지금. 오케이? 1번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을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1을 뒷받침했냐? 아니지. 반박했지? 그건 아니던데 라고 말했잖아. 2번 학생 3은 학생 1의 발언 중 일부를 재진술 안 했어요. 재진술이라는 말은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받아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야? 그런 일 없었지? 치워줬잖아. 치워. 또 5번도 보자. 모두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어야 해. 맞니? 가자.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말했어. 오케이? 지금 학생 2가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야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추가적인 진술을 그치? 질문의 방식을 활용해서 했었지? 그럼 5번은 맞는 얘기잖아. 하지만 답은 아직 몰라. 밑으로 걷고 가는 거야. 이제 또 B를 보러 가는 거지. 아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교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히 문제야. 자기의 선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표현을 준다면 나쁜 일이지.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등교를 자동화형으로 못하게 하는 좀 그렇지 않음? 그럼 이럴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라고 말했어요. 그럼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자 다시 선택지로 가보자. 3번, 4번 문제 없을 거야. 선생님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뭐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 아니에요. 같은 생각이었죠. 또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또 5번 B에서도 역시 학생 2번은 똑같은 무슨 일을 했어? 학생 1의 의견에 물음표를 덧붙이면서 보충할 말을 더 적어주고 있지. 그럼 5번이구나. 딱 찍고 넘어가는 거야. 정답률 93%짜리 문제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서 나머지 지문이 쭉 흘러가고 있었고 됐죠? 이제 다지문을 읽으러 갈 텐데 다지문을 읽을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일단 6번의 보기를 읽어놓고 시작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또 하나 더 지문을 읽을 때 무슨 짓을 해야겠다? A부터 E까지를 찢으면서 봐야겠다. 단락별로 지우면서 방금 본 한 문단인데 그게 헷갈리면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그치? 틀리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자는 얘기지. 자 먼저 볼게. 글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이 중요한데 이성적 설득 전략에는 전문가 소견, 객관적 자료, 예상반론을 사용하는 게 있고 감성적 설득 전략에는 경험 언급, 이중부정, 서리법 등이 있대요. 너무 예쁘게 보기가 정리되지 않니? 그리고 그 보기의 형태는 결국 어떤 형태였던 거야? 차이점 문제잖아. 한쪽은 이성 쪽, 한쪽은 감성 쪽 설득 전략으로 설명하고 사례를 1, 2, 3, 1, 2, 3으로 잡았어. 이걸 보자마자 선택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보이셔야 되네. 됐나? 자 그러면 지문을 읽어가면서 자 가자. 기억.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험에 처한 일이 있을 거예요. 자 1번 보자. 6번 1번
기업에서 현황과 관련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잘 생각해보자.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한 건 이성 설득 전략이야, 감성 설득 전략이야? 분명히 감성이라고 보기에 써져 있었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한다. 부합한다 무슨 뜻이야?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무슨 설득 전략이지? 이성 설득적인 전략이잖아. 즉, 감성 전략적 요소가 잘 나온 것을 통해 이상적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돼버렸네?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1번도 되게 그렇단 말이 될 수 있지만, 맞지? 둘 다 설득하기니까 보기에 분명히 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어. 됐지? 참고로 상위 1%가 아니 하위 1%가 되고 싶다면 1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자, 두 번째 계속 읽어보자.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교길을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교길을 혼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니은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잠깐만, 이게 필자의 경험이야. 내가 남들을 불편하게 해봤어? 그런 게 아니잖아. 땡. 너무 쉽게 해결됐지? 자, 그러면서 디귿 땡땡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 대비 등교 시간 67% 높다. 즉 등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였어. 자, 3번 가자.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서 현황을 보여주는 것은 오케이, 정답. 맞는 말이야.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서 이성적 설득 전략을 활용한 거 맞지? 됐지? 확인했지? 자신있게 3번 찍고 너희들은 과연 4, 5번을 넘어갈 수 있는 깡따구가 있냐? 스스로 생각해봐. 깡따구 없으면 확인하면 돼. 근데 깡따구가 있다면 시간이 아낄 수도 있을 거야. 그 깡따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 자신감은 어디서 만드는 거다? 나 한 3,000문제 풀었어. 어떻게 흘러가지 나 알아. 이거 무조건 맞아. 오케이? 그 자신감이 속도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 3번 잡았고요. 정답률 95%짜리 문제였습니다. 계속 리을까지 가보고, 잠깐만, 한 달락이 끝났으니까 나머지 더 읽자. 그래서 아무튼 요즘 요 차도가 정말 위험해라고 말을 했지. 자, 지금 7번 문제 동시에 풀어야 돼. A, B가 각각 지금 두 개가 동시에 해결된 거야, 맞지? 문제 상황이 뭐야? 주의로 환기시켰어. 여러분 안녕. 등교길은 괜찮았지? 괜찮았니? 라고 물어보고 시작했잖아. 주의 환기했고, 요즘 그게 문제라고 해까지 얘기했습니다. 1번 주의 환기 블라블라 맞고요. 2번 자가용 등교가 학교의 주변에서 환경보호가 넘으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맞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팝으로 방금 읽었으니까 쉽게 해서 해결될 거라고 봐요. 자, 계속 갑니다. 다음 단락.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용 이용은 좀 자제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방금 뭐 한 거야? 해결 방안 제시한 거 맞지? 오케이. 자, 리을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밝힌 건 아니니까 답은 지워졌고요. 그죠? 또 4번 선택지에서 역시 등교 자제가 자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오케이. 잠깐만, 저 또 미안해, 딴 데 읽었다. C 읽어야지, 그지?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했어. 맞아, 좋아요.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잖아. 이런 말 한 적 없어, 그지? 오케이. 어떻게 하자? 몸의 불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가용 등교를 허용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지?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쪽쪽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쌤이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어쨌든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패턴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함께 사라지다.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문제 세트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염두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한다. 너희들도 고민은 해봐야 된다. 알겠지? 그렇다고 선생님이 운전을 항상 오른손으로 하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돌리라면 이상하잖아. 안 될 거야. 너희들도 충분한 연습이 되기 전에는 함부로 막 주변시하면서 건드리는 건 되게 이상한 짓이야, 맞지? 나는 평소에 문제를 화작문, 독서, 문학 순서로 풀어왔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좀 바꿔보라고 해서 이번엔 문학부터 풀어왔지 하면서 육모평에 그런 짓을 해보면 안 나오지, 성적이.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평소 연습량을 확보해 놓고 적응해 줬으면 좋겠다. 됐죠? 참고로 우리가 지금 4번을 건너뛰었는데 4번 잠깐 볼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나다를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였어. 1번의 격식 표현, 2번의 문어적, 3번의 언어, 비언어, 4번의 구어적, 5번의 구어적이란 말이 나와있지. 자, 요거는 좀 신경 쓰자고. 문법, 그러니까 화작에서의 기본적인 용어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 솔직히 어려운 말은 없잖아, 그치?
얘들아, 문어체와 구어체 모르는 말 없잖아. 선생님이 문법 설명하면서도 A와 B 그 다음에 X 뭐냐? 뭐뭐과 뭐뭐 이런 식으로 와, 과라고 하는 걸 문어체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구어체적 표현을 뭐라고 설명했었지? 랑이라고 설명했었지? 마찬가지야. 말하듯이 쓰는 것은 구어체적인 표현, 글 쓰듯이 쓰는 것은 문어체적인 표현이라고 알고 있을 거고. 두 번째, 언어적 표현과 참고로 여기서는 비언어적 표현이 있었지.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반언어적 표현이라는 개념도 있더라. 됐죠? 언어는 말하는 겁니다. 비언어는 뭘 말하는 거죠? 언어가 아닌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그렇지? 선생님의 손짓, 선생님의 눈빛, 오케이? 선생님의 태도 이런 것들, 모양 이런 거, 예. 그렇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비언어적 표현. 비가 아닐 비자니까요. 참고로 반언어는 뭐니? 반언어. 이건 절반이라는 뜻의 반이 아닙니다. 반할 반자입니다. 어느 정도에 반하는 건데 어조, 성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갑자기 빡이 확 돌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확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은 간데 가 다르잖아, 그지? 언어에 묻어나오는 것들을 반언어라고 하는 됐지? 이 정도 개념만 잡고 있으면 이 문제는 어려울 수가 없는 문제야, 그죠? 3번입니다. 가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뭐예요? 함께 있다는 거야. 시간과 공간. 선생님 일단 선생님 저는 언어적 표현은 그거 말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가가 답이라고 봤거든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넓은 범위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이 점유된 거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 상황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공유된 걸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몸이 같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공간에 모여 자신의 의견을 함께 동시에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공유한 거 맞지? 그렇게 볼 수 있지. 물론 이제 10년 전에 글에다가 댓글을 쓰면서 당신을 기리며 점점점 이렇게 쓰면 그거는 소통은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리얼타임이잖아,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포인트는 여기 있었다는 거야. 가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있다. 근데 나의 비언어적 표현이 어딨어? 나의 고개를 끄덕이며 이거 왜는 집어넣은 건지 아시겠지? 이 문제가 합리적이 되려면 이 단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야. 얘 혼자 덜렁이잖아 지금. 근데 가에는 그게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 이모티콘은요? 그러지 말자. 오케이? 유유 이런 거 아니잖아 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 싸움 좀 해주시고 내용의 적합도를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4, 5, 6, 7도 끝냈고요. 8, 9, 10 마지막 세트입니다. 오케이. 먼저 가보자. 8번부터 10번까지. 자, 장문 상황이 주어지고 시작했어. 선생님이 이거 제발 잊지 말아달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지? 담요 필요해. 이따 갖다 드릴게요. 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잠깐 기다려봐. 주제, 목적, 예상 독자와 같은 장문의 기본 요소가 등장하면 반드시 출제 요소가 되기 마련이다라고 두차 말씀드렸지. 지금 여기서도 주제, 목적, 예상 독자가 다 나와 있는 반면에 매체라는 녀석이 좀 나와 있죠. 참고로 이 문제도 그렇고요. 실은 4번부터 7번에 있는 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후배들이 풀게 될 시험에서 그 매체 요소가 시험 요소로 등장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야. 맞지? 이거 매체 자료잖아. 이거는 뭐랄까? 이거 뭐라고 부르지? 자유 게시판? 아무튼 인터넷 게시판 상황이고 지금 8번부터 10번 같은 경우에는 전달 매체라고 하는 게 요소로 등장했지. 앞으로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한 거야. 뭐 어쨌든가 너희한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문제부터 먼저 볼까? 수집한 자료를 기준에 따라 선별했어. 선별 자료를 반영해서 초고까지 만들었는데 각 자료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와 아니다를 빈칸으로 냅둔 상태로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적절성 판단 문제. 새로운 유형 맞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야?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처음 봤네? 하면서 가면 돼. 괜찮아요. 두 번째,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 자, 1, 2, 3, 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 단락별로, 문단별로 끊어가면서 묻고 답하기, 인과, 정보 나열, 순서대로 비교 대조가 있는지 보시면 되는 거 아님? 거의 주는 문제 아니었음?
마지막 10번.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문제야, 그치? 표현하기 문제라고 하지. 마지막 문단을 새로 넣어보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고치는데 보통 조건이 주어지는 편이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이따가 풀어보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지문 이해하러 가보자고. 상황은 뭐였어요?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글의 성격이 뭐란 얘기니까 설명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말 따위가 나오면 그건 답일 확률이 매우 높죠. 감 잡힙니까? 설명하기인데 갑자기 누구를 설득해. 오케이? 조심하시고. 두 번째, 이 글이 학생들 그리고 학교 신문을 바탕으로 한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전문도가 높은 말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라는 말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문제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걸 스스로 느끼면서 갔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답지 요소로 나와준다면 개꿀이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 찍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참고로 그러진 않았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낼 거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문은 다 읽고 다 치고 넘어갈까 우리? 여러분 이걸 다 치고 바로 선택지를 확인하러 갑시다. 8번부터 자, 심리학 문제 가봅시다. 자료 1부터 4까지를 각각의 요소에 대비시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자, 정답률 87짜리니까 할만해. 자, 3번 갈게요. 자료 3번이 뭐였냐면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이고 병원 보고서였으며 2004년 자료예요. 참고로 우리는 2021학년도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료 3은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맞는 말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맞아.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어. 그런데 출처가 명확하고 물 섭취 실태를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봐. 그렇다라고 판단했을까? 아니야. 지금 이 녀석은 자료에 대한 적절성 판단 문제를 문제화시켜 놓는데 참고로 이 자료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시의성도 중요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그런 요소들을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2021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04년의 통계 자료가 의미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없는 거잖아. 그치? 시의 적절하지 못한 지문이므로 이거는 출처의 명확성도 있고 그리고 적절성도 있지만 시의성이 없으므로 답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상식으로 해결될 거야. 이걸 특별히 무슨 개념으로 다 새로 달달달 외우고 그럴 필요 없다고 봐야 되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 상식으로 판단하고 들어가자. 자, 이 녀석의 베스트 오답이 나름대로 5번이었어. 5%나 됐거든. 볼게. 자료 4번입니다.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야. 환경부 보고서고 2013년 자료네. 출처는 분명합니다. 오케이.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도를 고려했을 때는 최근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즉 출처가 최근의 정보인가? 시의성 판단 아니다라고 했을 거다. 맞잖아. 그게 문제 없잖아. 그치? 왜 5%인지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더 궁금해. 급해서였을지 않았을까? 답이 잘 안 보이지 않아서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내용 조직 방법. 이것도 빨리 갈까? 1번부터 5번까지 답의 근거를 찾자. 1번에 묻고 답하는 구조라고 했었지? 우리 학생 대부분은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 물은 거 답변 있습니까? 확인했죠? 오케이. 2번 1문단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 아니잖아. 없었잖아. 사실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3번에서는 정보를 뭐뭐 한다고 했고 뭐뭐 한다고 시달리거나 뭐뭐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었지? 정보 나열 맞고 3번단에서는 순서대로 말했을까? 먼저라는 단어와 다음이라는 단어 이후라는 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표지라고 하지? 글의 전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5번 비교 대조를 했을 때 비교 대조는 목을 마를 때 그리고 이와 달리 목이 마르지 않을 때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가 대비적으로 나타났었지? 확인됐죠? 그러니까 그건도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10번 문제. 자, 보기 판별을 중요시해서 봐줘야 돼요. 자, 일단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개 방식 문제인데 참고로 이것도 이건 빨간색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얘랑 얘입니다. 그죠? 오케이. 전개 방식 문제가 등장했고 화작 패턴에서 계속해서 뭐가 보고 있다?
독서의 유형을 따라가려는 유형이 보이고 있다. 적응이 잘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0번 문제. 자, 보기 적용,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별. 물은 적당한, 아니, 선택지부터, 아니, 보기부터.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 그러면, 그래서 제시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량을 마시는 게 중요하다. 또 두 번째로는, 필요할 때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 두 번째, 그리고 중심 내용이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 더 언급하래요. 이건 두 번째 요소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전체의 문장은 두 개의 정도의 문장으로 찢어져야 해. 맞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1번에 답이었잖아.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 마셔야 좋다. 오케이, 완벽한 조건 설명 부합됐고요.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가치를 설명한 거 맞죠? 그러므로 그냥 답이 자연스럽게 1번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0번 문제까지 총평을 해봤고요. 이건 편하게 문제, 기존의 패턴이라는 거. 자, 전체적으로 문제 구성을 봤더니 기존의 방식도 있었고 신유형도 있고 하는 식이었지. 자, 여기 4번 문제랑 그 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를 한 적이 보이고, 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1번이나 5번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던 대로를 섞고 또 그 와중에 오답의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이 전략 같은 측면을 검증하려는 요소도 있었다는 거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아직 미니 모의고사나 STLP 혹은 LTE 같은 자료들이 있었지, 그치? 그런 것들을 지금도 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풀어 제끼고 선생님이 7월달 정도 안에는 이제 다시 올해 버전 좀 드릴 거야. 하지만 근데 참고로 그게 끝난 건 아니거든. 모든 회차가 끝난 건 아니라서 그동안 모여있는 걸 한번 묶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로 꾸준하게 풀세트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야. 웬만하면 언제 풀자? 오전에 공부하자. 이번 시험에서 너희들의 성적이 우르르 떨어졌던 멱살 캐리를 했던 이유는 선생님 그러고 봐. 아침에 국어 문제가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시험 준비한다고 맨날 밤샜으니까 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거는 한 번일 때는 그게 맞지만 두 번 이상 이어지면 그건 나의 문제가 맞아. 그치?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화장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문법 파트로 넘어가서 문법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마 우리 뒤쪽에 있는 독서 지문까지는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독서 지문까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좀만 끊어갈게요. 정도 치네요.